줄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 또 간만에 제가 좋은 책 한 권을 오전에 소개해드렸죠. You can fix your brain, 당신은 뇌를 고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뭐 최고의 책입니다. 안 읽으면은, 여러분 이 책은 안 읽으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완전 손해거나 인생 날리거나. 왜 이렇게 제가 말하냐면은 제가 여러분 이제 책을 추천할 때 뭐 컨텐츠의 미래는 뭐 다 읽을 필요가 없다 말씀드렸잖아요. 뭐 마케팅 관련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이 이제 컨텐츠의 미래고, 뭐 그로스 IQ는 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혹은 비즈니스 교양을 쌓고 싶은 분들이 제가 읽으시라고 제가 되게 구체적으로 스페시픽하게 찍어서 추천해 드렸죠. 근데 이제 You Can Fix Your Brain은 건강인데 특히 뇌 건강에 관련한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뇌를 갖고 있다면은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입니다. 왜? 여기에 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뇌는 여러분 망가지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팔이 다쳐갖고 뭐 팔이 예를 들어 불구가 됐다고, 나쁜 상황이지만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잃지는 않습니다. 인생이 엄청 불편하겠죠. 근데 여러분 뇌를 잃으면 어떻게 되죠? 뇌가 불구가 되면 어떻게 되죠? 인생을 잃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인생만 잃는 게 아니라 가족을 다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좋은 정보를 못 얻는 분들은 엄청 손해인 거고, 만약에 이 책을 읽어서 내가 내 뇌 건강을 지킬 수 있었는데 못 지키신 분들은 뭐죠? 인생 날리는 겁니다. 그냥 반드시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제 말만 듣지 마시고 제발 뭐 미리 보기를 한다거나 서점에 가서 커피 한 잔 때리시거나 점심시간에 이렇게 서점에 가면 시원하잖아요. 이렇게 훑어보세요. 이거는 뭐 저도 이렇게 고 작가님이랑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말씀 많이 드리겠지만, 이 책은 특히 건강에 관한 거, 뇌 건강에 관한 거, 자가 면역에 관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 완전 잘 모르는 분야예요. 저희도 이 책을 읽으면서 개쩌는데 이런 말만 계속 했어요. 개짱인데 완전 인생을 바꾼다, 습관을 싹 바꿔야겠다, 이거 뭐 해야겠다 이런 말만 해갖고 저희도 엄청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다 읽는 게 짱입니다. 이 책은 뭐 비즈니스 책은 저희가 요약을 하거나 업그레이드해서 책보다 더 좋게 설명해 드릴 수도 있겠지만, 이 책은 이제 뇌 건강, 뭐 자가 면역 이런 거 그것도 그냥 이렇게 일반 작가가 쓴 게 아니라 그 분야의 최고 넘사벽 권위자가 쓴 거기 때문에 그냥 읽으시는 게 최고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또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공부 얘기로 넘어가는데, 저는 이제 주변에 이제 저만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진짜 리얼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주변에 제가 아는 지인도 있고 친한 지인도 있고 한 다리 건너서 소개받은 지인도 있고, 제가 이제 뉴미디어랑 이제 뭐 이런 사업을 하니까 또 소개받은 지인들이 있는데, 지금 말하는 지인들은 다 부자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최소 자산 100억 이상 부자들. 그러니까 돈에는 신경을 평생 안 써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부자들이에요. 뭐 기업의 오너거나 뭐 건물을 하나 갖고 있어도 여러분 부자라 그러잖아요. 그럼 뭐 5, 6층짜리 건물만 있어도 막 금수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말한 분들은 이렇게 빌딩을 갖고 있는 분들, 뭐 30층짜리 빌딩을 갖고 있는 분들, 그것도 막 역에 붙어있는 빌딩들 있잖아요. 이런 빌딩은 누가 갖고 있나 하는데 제 지인분 한 분이 그걸 갖고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그래서 부자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러면 이렇게 부자분들은 여러분 다 똑똑하고 뭐 통찰력이 있고 그럴까요? 뭐 제가 뭐 엄청 많은 부자를 많이 만난 건 아니지만 제가 그래도 꽤 많이 만나봤는데, 그래도 여전히 여러분 성급한 일반화지만, 그래도 제가 제 관점에서 나름 객관화해서 일반화를 내려보면은 다 열심히 사신 거는 맞고 안 열심히 사신 분은 없고 큰 운이 따랐어요. 다. 그러니까 타이밍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면 여러분 먹고는 살 수 있지만, 정말 큰 부자가 되려면 일치월장에 말했죠. 비즈니스 첫 번째 챕터 뭐죠? 운입니다. 그래서 불운도 막을 줄 알아야 되고, 그럼 왜? 불운을 못 막으면 큰 불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이 좋으면은 큰 불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노력을 안 하신 분은 없어요. 다 목숨 걸고 진짜 열심히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을 읽었는데, 시간이 많이 흐르고 세상이 바뀌잖아요. 그 다음에 그 타이밍에 운이 들어왔으니까 또 운이 들어오지 않으면 더 큰 불은 못 얻고 그 불을 유지하기도 쉽지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는 지인이 있는데, 그 지인의 아버지가 엄청나게 큰 빌딩을 갖고 계세요. 말만 하면은 알만한 여러 이제 빌딩을 갖고 계시는데, 그 지역을 지나가면은 뭐 모를 수가 없는 빌딩을 갖고 계시는데, 뭐 세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여기는. 근데 이제 그 제 지인은 친한 형인데, 그 형은 이 빌딩하고는 상관은 없고 이제 그게 패밀리 비즈니스가 돼서 아버지가 읽어놓은 사업을 이제 뭐 그 가족들이 물려받아 갖고 이제 하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지하 1층이랑 2층인가가 공실이 난 지가 꽤 됐어요. 제가 이제 뭐 정확한 세는 제가 봤었는데 기억은 안 나는데, 일단은 거기는 역에 붙어 있는 빌딩이고 실평수가 수백 평입니다. 뭐 50평, 60평 이런 게 아니라 뭐 2, 300평 뭐 이런 규모이기 때문에 제 기억에 못해도 세가 한 달에 뭐 몇 천만 원 이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저희가 가정을 할게요. 한 계산하기 좋게 이거보다 많았던 것 같아요. 그전에도 한 2,500만 원이라고 할게요. 그럼 두 개면 얼마죠? 두 층이니까 그럼 5천만 원이죠. 그럼 1년에 공실이 나면 얼마죠? 6억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이게 공실이 난 지 5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답답하니까 여러분, 아무리 부자여도 여러분 손실 회피 편향은 누구에게나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30억이라는 손실이 발생한 거예요. 공실이라서. 그러면은 그 수익을 얻지 못했으니까 그 손실만 있나요? 유지비도 들어가고 재산세도 내야 되기 때문에 30억 플러스 알파가 손실이 발생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손실이죠. 누구는 평생을 벌어도 30억을 못 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부를 갖고 있지만 운영을 잘못해서 30억의 손실이 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래서 그 지인분이 그 집의 막내인데 저를 소개시켜 줘갖고 제가 이제 거기 이제 운영하는 사장님을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들어보고 실제로 건물도 봤습니다. 건물에 이제 안에 들어가니까 시설이 너무 좋고 지은 지 10년도 넘었지만 너무 관리가 잘 돼 있어요. 뭐 위치는 뭐 역이랑 붙어 있다니까요. 역으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뭐 평수도 어마어마하고요.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일단 평수가 너무 커서 문제고, 왜냐면은 이제는 그렇게 큰 평수를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왜? 예전에는 그 건물의 핵심은 뭐였냐면은 역세권이기 때문에 큰 평수가 소화가 생각보다 잘 됐어요. 왜? 요식업을 해도 큰 레스토랑들이 들어오고 무슨 큰 병원이 들어오고 그랬는데, 뭐 그렇게 들어와줘야 되는 어떤 자영업들이 이제는 그렇게 들어올 수 있는 자영업이 많이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병원도 경쟁이 너무 치열해져 갖고 작은 병원이 더 많아졌고, 그 다음에 자영업도 그렇게 큰 규모로 할 수 있는 사람도 이제 점점점 줄어들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거기서 어떤 거를 1시간 동안 일장 연설을 1년 전에 가서 하고 왔냐면은 역세권의 붕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왔어요. 역세권의 붕괴. 역세권이라는 건 여러분 최고의 입지 조건이죠. 왜? 사람 트래픽이 많은 거예요. 트래픽이. 왜? 그냥 역에서 내리면 바로 보이니까요. 그래서 뭐 광고를 따로 할 필요, 상대적으로 덜 해도 되고, 뭐 이렇게 장사라는 입장에서 역세권만큼 좋은 게 없었죠. 근데 이제 그게 예전만 하지 못합니다. 왜? 이제는 우리가 정보를 인터넷에서 너무 많이 얻기 때문에 굳이 역세권이 아니고 어디 산간 오지에 숨어 있어도 맛있거나 좋은 데면은 다 찾아갑니다. 제가 지금 제주도에 와 있잖아요. 오늘 점심을 와이프랑, 장인 장모님은 회를 드신다 그러셔갖고 저희 와이프는 오늘 회가 안 땡긴다 그래갖고 저랑 채아랑은 리조또를 먹으러 갔는데, 무슨 전복 리조또래요. 그래서 무슨 제주도까지 와서 리조또냐, 회 먹자 그랬는데 제가 가서 먹고 너무 멋있어서 나중에 오면 여긴 또 오자 그랬어요. 근데 거기가 뭐 어디 도로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꼬불꼬불 막 찾아가야 돼요. 꼬불꼬불 찾아가야 되고 주차할 데도 없어갖고 오늘도 저희도 이렇게 주차하면서 기다렸는데, 이 셰프랑 오너분은 제가 볼 때 여기 현지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현지 분이랑 주차 때문에 엄청 싸우시더라고요. 싸우시는 건 아니고 잘못했다고. 왜냐면 거기에 막 불법 주차가 너무 많으니까 그 현지 분이 자꾸 빡이 치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저 같아도 현지 분이면 빡쳤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막 거기 오너분이 막 계속 주차 나르고 막 다른 데다 대고 찾아오고 막 엄청 바쁘시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여기는 뭐 관광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엄청 오진데 떨어져 있는데도 저희 와이프가 SNS에서 보고 거기를 찾아간 거예요. 근데 맛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찾아왔는지 모르겠지만 다 인터넷을 보고 찾아왔을 거예요. 왜? 도로변에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역세권의 장점이 있었는데 그게 무너졌다는 거를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고 인정하기도 싫은 거예요. 거기 아까 제가 세가 엄청 비싸다 그러잖아요. 이제 세를 확 낮춰야 되는데 예전에 영광만 기억하시고 세를 낮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공부를 안 하면 여러분 뭐 큰일 나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볼 때 그거, 왜냐면 세를 낮추면 건물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게 세에 비례해서 건물 가격은 이렇게 정해지는 거거든요. 아무튼 뭐 세를 못 낮춘 것도 있을 텐데, 아무튼 그게 지하예요. 지하. 그래서 지하라는 뭐 디스어드밴티지를 줘서 건물을 낮추면서
뭐 공시를 줄였으면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는데, 아무튼 지금 제가 추산하기로는 최소 30억, 사실 30억보다 더 많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때 표를 봤는데 제가 그 산정한 가격보다 훨씬 높은 세였습니다. 왜냐면 되게 커요. 막 300 몇 평 이런 그런 작은 건물이 아니라 빌딩이에요, 빌딩.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그 건물을 지나가다가 충격적인 거를 발견했습니다. 지상도 공실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뭐 부자면은 뭐 돈 걱정 안 해도 되니까 막 희희낙낙하면서 살 것 같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고통이 뭐냐면은 손실 회피 편향에서 오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얻는 기쁨보다 그 감정의 크기는 어떻다 그랬죠? 손실에서 오는 감정은 똑같은 사건이, 그러니까 감정의 크기의 사건이어도 실제로 우리가 체감으로 느끼는 거는 손실은 두세 배 크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손실 회피 편향 때문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갖고 막 여러 가지 말씀드렸어요. 그때는 제가 무료 보완제 개념을 정확하게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마스터한 때는 아니었지만 체감적으로 무료 보완제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공실로 그러면 날 바에는 이 트래픽을 유지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공실이면은 또 오래 공실이 되면은 부동산으로 사람들이 보러 왔다가 여기 공실이 왜 이렇게 길죠 해서 안 봐요. 그러면은 그 공실이라는 일단 뭐라 그럴까, 어떤 스테이러스 상태라도 없애자. 예?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런 공실이라는 상태를 없애기 위해 그러면 여기 무료 전시회 같은 걸 열어라. 뭐 간단하게 예술가들 이렇게 초빙 해갖고 우리 같은 데한테 뭐 인건비를 조금 주거나 아니면 무료로 놀이는 해줄 수 있다. 왜? 이거는 커뮤니티 발런티어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대관을 하는 비용을 아끼고 우리는 무료로 이렇게 미술가들 이렇게 초빙해 갖고 자기 작품 알릴 기회도 주고, 그 다음에 뭐 강연 버스킹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무료 공연도 할 수 있고, 이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거기가 위치가 너무 좋고 공간이 너무 커 갖고 이렇게 전시에 강연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그분들은 실제로 돈도 많은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그런 말을 하는데 제가 딱 정말로 부자도 많이 만나보고 대기업 회장님도 만나보고 그래서 알거든요. 이게 말이 달팽이관에서 다 이렇게 튕겨 나오더라고요. 달팽이관을 뚫지 못하고 다 튕겨 나오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지상층까지 공실이 발생한 거예요. 제가 장담하는데, 제가 1년 뒤 이 방송이 기억이 나면 또 찍을 텐데, 그 지상도 공실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분들이 또 어떤 실수를 저지르고 있냐? 빌딩을 또 짓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하드웨어만 있으면 안 되고 어떤 빌딩 안에 문화적인 요소,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면서 동시에 공부를 안 하시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뭐 여러분 나이 많은 사람의 뭐 지혜 통찰 뭐 이런 거 있을 것 같죠?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냥 지구가 돌아갈 때 지구에 얹혀 계신 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구구절절 말씀을 드렸는데, 뭐 결국에는 그때 제 말을 뭐 이렇게 그냥 흘려 들으시더니 어떻게 됐죠? 당연히 그때 지하 2개는 여전히 안 찾고 지상 공실까지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 안 하면 망하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오전에는 제가 뇌 건강에 대해서, 뇌 건강 공부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인생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뇌 건강에 대해서 공부 열심히 하면 어떻게 돼요? 병원비 아끼고 활력 찾아갖고 병원비도 아끼고 그 다음에 활력까지 찾아서 플러스 마이너스 2 해서 4 강백호의 리바운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공부 잘하면은요. 예? 강백호의 리바운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핵심입니다, 핵심.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제가 공부 타령하는 게 뭐냐면은, 그 다음에 의사결정권자가 빨리 뭐 지금 60대가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가 아직도 70대도 있어요. 빨리 50대로 내려오고 40대 의사결정권자도 뭐 40대 의사결정권자랑 30, 40대 의사결정권자가 제일 많아졌으면 좋겠고, 또 아주 독특한 관점을 제시할 수 있는 20대 의사결정권자도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다양성이 중요한데, 특히 다양성이 중요한 곳이 의사결정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야 세상이 진짜 다양해지거든요. 의견만 다양하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의사결정권자의 다양성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그게 막 미친 생각하는 다양성이 아니라 공부를 기반으로 내가 배운 것을 바탕으로 하는 의사결정권자가 많아져야 되는데, 다 옛날의 영광, 어떤 무슨 뭐 육감, 무슨 그냥 뽀록인데 뭐 나의 뭐 통찰, 뭐 그러면서 뭐 공자 맹자 타령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아직도 많거든요, 진짜. 그런 분들이 결정을 하시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예요, 위기. 사실요. 잉여력이 있을 때, 제가 말하는 위기는
이거는 어떤 무슨 정치적 위기, 어떤 무슨 시기적 위기가 아니라 우리가 광복 이후에 경제화, 이거 경제화를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진짜 경제 성공을 어떻게 일으켰죠? 노동, 자본이 집약된 대기업 중심으로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게 안 먹히는 시기예요. 지금은 누가 잡아도 힘듭니다. 근데 이거를 넘어가려면 소프트웨어를 강화해야 되는데, 소프트웨어는 뭐죠? 공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인데, 이거는 여러분 뭐 이러면 또 정책위가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건 좌가 잡든 우가 잡든 우리가 공부 안 하면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를 구해줄 사람은 누구라고요? 우리 자신이에요. 여러분 훌륭한 리더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훌륭한 대통령도 하늘에서 떡 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중에서 누군가 진짜 나가서 리더가 돼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 중에서 여러 명의 그런 좋은 리더가 좌에서 나오든 우에서 나오든 많이 나와서 그 사람들이 치열하게 토론하는 과정을 보고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뽑는 겁니다. 근데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뭘 뽑겠습니까? 그냥 내가 좋아하는 당이니까, 우리 지역이니까 다 그렇게 해서 뽑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라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아무튼 제가 진짜 이거는 뭐 어디 가서 여러분이 들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진짜 수백억의 자산을 갖고 있는 분들이 뭐 막 엄청난 통찰이 있을 것 같죠. 생각보다 없는 경우가 태블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이 있고 SNS가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자본을 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결국에는 이제 우리 졸꾸러기 중에서 훌륭한 분들이 나오면 궁극적으로 자본과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저는 이렇게 투자하는 게 꿈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준비됐다, 여러분이 준비된 인재다,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기회는 많이 생길 겁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반드시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 안 하면은 건강이고 돈이고 다 날릴 수 있습니다. 그냥 앞으로 저랑 계속 꾸준히 졸구하면서 공부하시죠. 아셨죠? 저는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